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가 4년 뒤까지 신혼부부용 주택 8만 5천 호를 공급하고 공공책임보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5개년 정책을 지난 20일 발표했습니다. 주거와 자녀 양육 2대 분야 3대 핵심 과제에 5년 동안 2조 4,465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7,000호씩 공급합니다. 또 마을이 아이를 하루 종일 키우게 하는 온마을 돌봄 체계를 동 단위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0세에서 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해서는 우리 동네 열린 육아방을 2022년까지 450곳을 설치합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30만 대를 넘어서면서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쑥고개 나들목 등 출퇴근길 교통정체가 심각합니다. 전주시가 도로 개설과 확장 등을 통해 불편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인데요. 김경모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 개선 사업에 나섰습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작년 5월 말 기준 30만 대를 넘었습니다. 여기에 시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차량이 더해져 교통량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주시는 해결책으로 우선 도로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쑥고개 나들목까지 2.1km 구간 도로폭을 2배 이상 넓혀 김제 정읍 방면 교통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부대로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를 확장합니다. 발단내거리에서 전미교 구간과 동산역 앞 도로도 기존보다 8m에서 12m까지 넓어집니다. 전주시는 오지 형태의 기형적인 교차로인 금암광장을 사지 교차로 형태로 바꾸고 별도의 교차로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주시는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과 연결된 연결도로를 신설해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인천 부평공장도 구조조정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가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한국GM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모임인 협신회 회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한국GM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신회 회원들은 정부가 조속히 협상에 임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평구가 힘써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협력업체와 노조,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한국GM과 협상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평소에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것처럼 나무도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도 나무 병해충에 대한 진단 등을 실시하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각종 나무의 병해충을 무료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나무병원을 운영합니다. 전북도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각종 수목 병해충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무병원은 현장 조사와 민원 상담을 담당하는 진단반 3명, 검사와 분석 연구를 담당하는 검경반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산림은 물론 도민 생활권 주변의 수목 병해충 피해 원인과 방제 방법을 컨설팅, 수목관리 업무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아파트, 학교, 주택의 정원수는 물론 유실수, 조경수 등 생활 속의 나무를 돌봐주며 도내에 돌발적으로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충에 대한 생활사와 방제 방법 연구도 병행합니다. 나무 병해충에 대한 무료 진단이 필요하면 병해충 사진, 식재 시기, 피해 상황 등을 첨부해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박지원 산림자원연구과 녹지연구사는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이 나무가 아프면 나무병원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일단 전화로 상담을 하고 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현지에 직접 출장을 가서 나무를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려줍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면서 당초 목표 연도인 2023년에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오늘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윤 시장은 수차례 토론을 거쳐 2016년 초 노선 변경 없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임기 내 착공이란 원칙을 시민과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7년 1단계 구간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해왔으며 2017년 10월에는 도시철도 차량 제작 구매에 대해 553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단언했습니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은 총 연장 41.9km로 3단계로 나눠 시공할 계획입니다. 전북 순창군이 젊은이들의 스포츠 열기로 뜨겁습니다.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및 전국대학 정구연맹전 등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김경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순창군에서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리며 지역 주민들은 모처럼 상권이 활력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전국에서 98개 팀 2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선수단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순창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회 시즌 되면 선수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방들이 없어요. 경기가 치러지는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등 4곳에는 천연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순창군은 관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지난 1, 2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순창군은 유소년 야구대회를 비롯해 각종 체육대회 38개를 유치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충청북도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 도청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정책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 부실 채무자 경제적 신용회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양 기관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 및 취업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 취업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실내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계도 기간이 다음 달 1일이면 종료됩니다. 만일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점점 흡연자들의 설 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음식점과 PC방에 이어 오는 3월 2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실내 수영장,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도장업, 헬스장을 비롯한 체력 단련 장업 등의 실내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 부착해야 합니다. 표시기준 미부착 시 업주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한 계류 기간이 3월 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북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 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실내 체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흡연자 스스로가 실내 체육 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울산광역시가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등에게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오는 3월 7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요. 1천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를 거쳐 20개소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준공 검사 후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충남 보령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시민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령경찰서가 발표한 살인이나 강간 등 주요 5대 범죄 통계를 보면 2015년 1298건에서 2017년에는 892건으로 30% 이상 감소했는데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개소한 2015년 이후 범죄 발생률이 낮아지고 범인 검거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올해 보령경찰서와 협의해서 우범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60여 개소를 중점적으로 CCTV를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남 김해시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완공돼 지난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에 들어선 지원센터에는 원스톱 건강관리실과 치매 안심센터 등이 마련돼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 사업 등이 진행됩니다. 앞으로 주민주도형 보건기관으로 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라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